안녕하세요. 저는 365 세이프타운 소방안전체험관에 근무하고 있는 백승민입니다. 최근 여러 가지 재난 상황으로 인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 여러분께 쉽게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 박동이 멈추었을 때 인위적으로 심장을 압박해 산소를 포함한 혈액을 뇌와 심장으로 보내는 응급처치법입니다. 흔히들 심폐소생술을 4분의 기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우리 머릿속 뇌가 산소 공급이 중단되고 4분이 지나면 손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손상된 뇌는 다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심정지 환자의 소생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4단계로 나눠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반응 확인과 도움 요청입니다. 2단계는 심폐소생술에서 가장 중요한 가슴 압박법, 3단계는 인공호흡법, 4단계는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입니다. 먼저 1단계 반응 확인과 도움 요청입니다. 여기 쓰러진 환자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먼저 괜찮으세요? 라고 반응을 확인하는데요. 그 전에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현장이 안전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구조자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붕괴 우려가 있거나 화재 현장인 경우 등 구조자가 위험한 상황에 빠질 우려가 있으면 먼저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은 환자의 의식을 확인합니다. 이때 뺨을 때리거나 몸통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환자가 쓰러질 때 목뼈나 허리에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흔드는 순간 더 큰 손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어깨뼈를 위에서 아래로 두드리면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때 반응이 없다면 심정지를 의심하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혼자 계시다면 스피커폰이나 영상통화로 신고를 해주시고 119 구급 상황 요원의 지시를 따르시면 됩니다. 만약 주변에 사람이 많다면 거기 검정색 티셔츠 입은 남자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 노란색 가디건 입으신 여자분은 자동심장 충격기 준비해 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한 사람을 정확하게 지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 확인은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보면서 10초 이내로 살펴주셔야 합니다. 감염의 우려가 없다면 환자 가까이 다가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심정지로 판단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비정상적인 호흡이라는 것은 코를 고는 듯한 호흡을 하거나 또는 어깨가 들썩이고 목이 당겨지면서 이러한 호흡을 반사호흡이라고 해서 심정지 직전의 호흡이기 때문에 주저없이 심폐소생술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인의 경우 호흡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우시면 구급상황요원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의식 확인, 도움 요청, 호흡 확인은 동시다발적으로 신속히 해주셔야 하는데요. 4분을 기준으로 환자의 생존율이 50% 이하로 떨어지고 그 이후부터는 뇌 손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빨리 가슴 압박을 시행하셔야 합니다. 2단계 가슴 압박 단계입니다. 환자를 평평하고 단단한 바닥으로 이동 후 가슴 압박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가슴 압박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상의를 벗겨서 가슴 압박 위치를 노출시킵니다. 가슴 압박 위치는 가슴뼈를 기준으로 절반을 나누었을 때 아랫부분의 중간 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명치에서 두 마디 위쪽 곳이라고, 위쪽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어려우신가요? 본인 명치를 확인해 보세요. 명치를 따라서 올라가시고 여기 명치가 만나는 곳 검상돌기에서 손가락 두 마디 위쪽을 누르시면 됩니다. 정확한 압박 위치는 효과적인 혈류 순환량을 유지하고 골절 등 합병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환자 가까이 다가가서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압박 지점을 확인하고 손은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편한 손꿈치 부분으로 압박하도록 합니다. 한 손을 압박 지점에 올려놓고 반대 손을 이용해서
자, 깍지를 끼고 손가락을 들어줍니다. 자, 이 상태로 손을 쭉 펴시고 내 어깨와 손꿈치가 수직이 되도록 최대한 무릎을 들어서 환자 가까이 다가가도록 합니다. 자, 이 상태로 팔을 쭉 펴시고 상체 체중을 이용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손가락 끝이 갈비뼈에 닿지 않도록 손가락을 당겨서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손을 전부 이용해서 누르시게 되면 자, 가슴에 골절 등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갈비뼈에 닿지 않도록 깍지를 끼고 손을 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때 깍지를 끼는 것이 어려우신 분은 자, 한쪽 손등 위에 반대쪽 손을 가볍게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 3단계 인공호흡법입니다. 일반인의 경우 인공호흡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인공호흡을 하지 않고 가슴 압박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심장전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경우 가슴 압박을 실시하는 심폐소생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수 또는 약물 중독으로 인한 질식성 심장정지, 심장정지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슴 압박과 더불어 반드시 인공호흡을 시행하여야 소생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아와 소아에게는 심장에서 기인한 심장정지보다 질식성 심장정지가 훨씬 흔하므로 소아 소생술에서는 인공호흡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인공호흡의 첫 번째는 기도 유지입니다. 자, 기도를 유지하는 방법은 한 손으로 환자의 이마를 덮고 다른 손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턱을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턱뼈를 들어주시는 손가락이 목에 말랑말랑한 부분을 누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말랑말랑한 부분을 누르게 되면 혀를 뒤쪽으로 말리게 해서 기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기도를 유지한 후에는 이마를 덮었던 한 손으로 코를 막고 1초가량 서서히 불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마를 덮었던 손의 팔꿈치를 바닥에 대면 자세를 유지하기가 수월합니다. 자, 입은 조금 크게 벌려 환자의 입을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조금 크게 벌려주시면 되고 숨을 불면서 눈으로 환자의 가슴 부분을 쳐다봐서 가슴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과도하게 숨을 불어넣으면 위역류를 일으킬 수 있으니 정상 호흡량만큼만 불어넣어 주세요. 자, 정상적으로 호흡이 들어가면 코를 막았던 손을 떼고 1초 정도 공기가 빠져나오도록 기다린 후 다시 1초간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손을 이렇게 떼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 손을 떼지 않고 계속 잡고 있게 되면 폐의 압력이 높아져 폐 손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 만약 첫 번째 인공호흡에 실패할 경우 다시 기도를 유지하고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두 번째 인공호흡도 실패하면 재차 인공호흡을 시도하지 말고 바로 가슴 압박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심폐소생술에서는 가슴 압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슴 압박 중단 시간이 10초를 넘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30대 2 비율로 실시하시면 됩니다. 가슴 압박 30번, 인공호흡 2번. 자, 일반적으로 심폐소생술 실시 후 2분 이후부터 구조자의 힘이 빠져 압박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2분마다 교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폐소생술은 환자가 회복되었거나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실시하셔야 합니다. 자, 자동심장 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 리듬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주는 도구로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의 전원을 켜고 나면 그 다음 진행 상황을 음성 메시지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시는 분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사용해 보세요. 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자동심장 충격기인데요. 제조회사마다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사용법은 유사합니다. 자, 먼저 여기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장비 작동 정상. 자, 다음은 장비 가방에 있는
패치를 꺼내서 환자 가슴에 부착합니다. 자, 부착 위치는 패드 표면에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 하나는 오른쪽 빗장벽 아랫부분, 자, 다른 하나는 왼쪽 유도선 옆구리 중앙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좌우 패드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패드는 맨살에 붙이시고 부착 위치에 이물질이 있거나 물기가 있다면 닦아 주셔야 합니다. 자, 패드 부착이 끝나고 나면 커넥터를 본체와 연결합니다. 자, 커넥터 연결 후 환자 리듬 분석 중입니다 라는 멘트가 나오면 환자에서 떨어지시면 됩니다. 자, 이때 리듬 분석 시 환자를 접촉하게 되면 리듬 분석에 오류가 나기 때문에 주의해 주세요. 자, 리듬 분석 후 심장 충격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치 않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심장 충격이 필요한 경우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기기 충전 중입니다 라는 멘트가 나오면 충전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가슴 압박을 실시합니다. 자, 가슴 압박 중단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계속 가슴 압박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자, 기기 충전이 완료되면 충전 완료라는 멘트와 함께 자, 붉은색 버튼에 불빛이 깜빡이게 되는데요. 그러면 자, 모두 물러나세요. 저도 물러납니다. 환자와 접촉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쇼크 버튼을 누릅니다. 이때와 환자와 접촉하게 되면 접촉한 사람에게 전기 충격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자동 심장 충격기는 2분마다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제세동 후 2분간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이후 기기 안내에 따라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거나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을 반복하여 시행합니다. 자, 만약 환자 리듬 분석 후 제세동이 필요치 않습니다. 가슴 압박 실시라는 멘트가 나오면 바로 가슴 압박을 계속 실시하여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에도 기기 안내에 따라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거나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을 반복하여 시행합니다. 자,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만약에 환자가 신음소리를 내거나 호흡을 되찾았다면 환자를 회복 자세로 돌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복 자세는 기도를 확보하고 구토를 하는 경우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환자의 다리를 펴고 구조자에게 가까운 팔을 편안하게 위쪽으로 듭니다. 손바닥을 하늘을 향하게 가볍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반대편 팔은 가슴을 가로질러 구조자와 가까운 환자 뺨에 가볍게 가져다 대줍니다. 그리고 올린 쪽 팔과 같은 쪽 다리를 무릎을 굽혀 가볍게 구부려줍니다. 그리고 한쪽 손으로 무릎과 어깨를 잡고 구조자 쪽으로 가볍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자세를 취하시게 되면 기도를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고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환자가 회복을 유지했다 하더라도 30분 이내에는 물을 포함한 음식 섭취는 절대 하여서는 안 됩니다. 자,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심정지 환자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선뜻 심폐소생술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아니어도 되겠지. 이런 고민은 절대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용기 있는 행동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4분의 기적. 이제 당신이 그 주인공입니다.